네, 정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예,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요.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그 처분에 효력 정지. 예, 그 서울행정법원이 승인을 했습니다. 예. 예,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지난달 30일에 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거든요. 이제 이게 화정 아이파크 붕괴하기와는 다른 그 네, 전에 학동. 있었던 사고예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라고 이렇게 인용한 이유를 예, 밝혔는데요. 예. 예, 현대산업개발의 소송 대리를 김앤장이 맡았다고 합니다. 어허. 빠지지 않네요. 네. 예, 이번 판결로 자신감을 얻은 현대산업개발은 다른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그제 학동사고 관련한 이 불법 제야도급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넘어가고 화정 와이파크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6명이 숨지고 또 1명이 다친 이 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는데 그렇죠. 아, 이런 식이라면 과연 그런 처분이 있다는들 또 법원에서 제동을 걸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급한 불을 끈 현대산업개발은 은근 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네요. 서울 미아 사지구 재건축 정비사업 그리고 용산 병원 부지 개발 사업, 월계 동신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수주를 했고요. 오호. 아, 사람 죽어나가도 사업은 이어나가는 이런 한국형 기업 관행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었고 이걸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받을지 말지에서 중요한 판단 잣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네.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법률가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다만 그거는 그러면 어떤 처분의 이유가 됐던 그 사건이나 뭐가 있지 않을까요? 그 사유. 네. 사유의 정당성을 놓고 다툼이 있을 때의 이야기이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다툼이 있는 사안인가요? 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렇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서울시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깔고 지금 한다고 봐야 되는데 정당하지 않은 건가요? 예. 효력 정지가 나면은 일단은 그 계속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소송과 그리고 가처분 정지 신청을 이어 나가면 하다 보면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답답하네요.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국 11곳이 시범 실시하기로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했거든요. 예. 예, 6월 1일에 있는 그 지방선거에서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해 보자 하면서 서울에 4곳, 경기 3곳, 그리고 인천에 1곳, 영남 1곳, 호남 하나, 그리고 충청 1곳. 을 3 내지 5인 선거구로 지정을 해서 시범 실시를 한다고 이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현행법에서 보면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을 하면서 이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해본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정의당 이훈주 의원이 단식 농성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선거 제도라는 룰을 결국 여야 합의가 이뤄냈고 그 합의 내용이 다당제 정치 개혁을 위한 일보 전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렇게 단식을 풀었는데요. 네. 아, 과연 이번 합의가 정치 개혁까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시범 실시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번 합의로 강역 의원이 38인 그리고 기초의원 정수가 48인으로 증원이 이렇게 됐거든요. 네. 선거 구간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는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가 네네.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요. 워낙 뭐 강역위원들이나 뭐 기초위원들의 그런 비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했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다당제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뽑힌 사람들이 주민들에게 정말 이렇게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어져야 될 텐데 또 결국 본인들의 이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거리가 이제 3인에서 5인이면 한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 네, 최대 그러니까 5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각각 한 명이 그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또 TO가 발생하니까 다른 정당에서도 이제 당선자를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게
한 정당에서 한 후보만 공천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중대선거에서는 복수 공천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 당선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악용될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악용이라고 보기 힘든 게 이제 그건 어떤 지역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서 이게 다당제를 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냐면 계기가 되는 건지 네. 아닌지 사실은 그 결과를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이슈로 가볼까요? 예, 소개팅이 아니라 사기팅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또 뭔 얘기예요, 네. 여기는? 국내 대표 소개팅 앱 아만다와 너랑 나랑을 만든 그 테크랩스라는 업체가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여성인 척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그 내부 고발이 직장갑질 119에 제보가 되었습니다. 뭔 얘기예요, 이 얘기요? 예, 이 두 앱을 합쳐서 누적 회원 수가 630만 명인데요. 예, 상당한 회원을 확보하고 있죠. 와, 예. 남성 유저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 회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여성 회원인 척하고 계정을 개설을 하고 글을 게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처음 가입을 하면 사이버머니 한 30개 정도를 준대요. 이게 한 3,000원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사이버머니를 사용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네. 상대하고 1대1 대화까지 이어질 경우에 사이버머니를 더 지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거겠죠. 예, 뭐 상대방의 프로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또 사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가짜 계정에는 테크랩스가 대만에서도 이런 소개팅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허. 이 대만의 여성 회원들 사진을 무단 도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이에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다른 앱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는 애사심이 없다라는 식의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익 제보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최근 비대면 만남이 대세가 되면서 소개팅 앱이 굉장히 급성장했고 이 테크랩스도 2020년에는 32억이었는데 근래는 94억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이들 이용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소개팅 앱들이 근래 비대면 만남들을 이제 시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아졌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플 이용자들을 속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직장갑질 119는 테크랩스 김충현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국민권익위에 이 공익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 뭐 법적 판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지만 이런 소개팅 앱을 통한 만남이 성범죄나 그리고 사기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청소년 보호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이 소개팅 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 이 회사에서 벌인 짓이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아주 위험한 행동이죠. 웃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만 네. 행위를 넘어서 정말로 이거는 사기? 예, 사기고 또 그리고 대만의 그 여성 회원들의 사진을 무단 도용했으니까요. 이건 국제 문제까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무슨 배짱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대요, 도대체? 그 1위였다가 최근에 4위로 내려앉으면서 조금 더 무리를 했다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에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마무리하죠.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